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빠지게 되고요. 또 7월부터는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방역 대응 조치와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1차 접종률이 아직 8%가 안 되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혜택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6월 말까지 우리 국민의 4분의 1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걸로 계획 중이죠. 목표가 무난히 달성이 된다면 7월부터는 방역 조처가 한층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 원까지. 엠픽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조용찬의 미중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경북대학교가 상주대학교가 통합을 해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탄생한 게 벌써 13년인데요. 이후 상주 캠퍼스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경모 상주시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워싱턴 DC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투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4대 그룹이 44조 원 투자를 밝히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 3번 외치기도 했잖아요. 미국 현지 투자 계획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뭐 삼성, 현대차, SK, LG 그룹만 하더라도 44조 원 넘게 지금 투자하게 됐는데요. 네. 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요.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중국을 대신해서 높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상상성도 높지 않는 미국에 들어가려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바이 아메리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별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공장을 170억 달러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반도체 가치 동맹이라든지 공급망 재구축에 참여를 해야지만 시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녹색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합작이라든지 단독 투자를 통해서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공장이 아니라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에서 2025년까지 모두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면은 2025년까지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잖아요. 이렇게 단행을 하는 건데 노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모두 13개의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 가을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맛보기로 우선 내놓고요. 네. 이후부터는 다양한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노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없고 네. 그 내연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에너지는 수소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항만에 도착해서 내륙 물류기지까지 수소 전기 트럭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의 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보다도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럼 미국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는 게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최대 시장이지만 아무래도 고부가치 브랜드 있는 차종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도부가 되는 만큼 현대차 그룹 입장 그리고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그렇고 또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미국 투자에 지금 속도를 계속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회사 중에서도 아무래도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전환기인데 이 시장을 놓치면은 일본보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미국 GM과 오하이오주에 2조 7천억 달러의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 공장을 설립을 발표했고요. 또 미국 내 두 곳에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1공장을 가동 중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공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3, 4공장도 잇따라 건설할 것인데 모두 이 공장에 6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포드와 6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과 관련된 MOU를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60만 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그동안에 중국이 좀 늘렸는데 이참에 좀 따라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요타도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열한 지금 시장인데 한국 전기차, 한국 배터리 업계가 반도체처럼 시장 점유율을 1, 2위를 다툴 수 있을까요?
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용화된다면 10분 정도면 고속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한 번 충전에 500km까지도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로서는 숨을 먹게 하는 한 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전고체라는 것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입니다. 뭐 효율성도 높고요. 화재나 폭발 위험도 없다는 측면에서 리튬 기반의 2차 전지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높은 기술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네. 리튬 배터리 차량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인데요.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또 상관화 지원 속에서 8개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전후에서 우리 기업들도 상용화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요타와 출시가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투자 계획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170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미국 파운드리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2월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결정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요청과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위해서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23명 그리고 하원의원 42명이 삼성의 반도체 투자 확대를 좀 빨리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구공장 옆에다 짓는 방안,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반도체나 IT 기업의 메카라 부산,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의 1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까지 제안을 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반도체 지원법까지 삼성을 위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세 곳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네. 어느 곳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스틴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곳 중에서 뭐 인센티브 협상을 해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비자 발급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은 그렇고 지금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재 수입이라든지 또 이거 또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법인세 탕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초창기에는 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있고요. 네.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수율을 정상화할 수 없고 보통 2, 3년에 걸쳐서 이제 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세, 물, 가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망 그리고 또 고품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와 관련된 지원법이 없으면은 반도체 생산의 수율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결정적인 하자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법안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통과가 되고 나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월 달에 배터리라든지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6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에 엄청난 청구서가 날라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납품한다면은 이제는 고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그래서 전기차,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줄 때도 미국에서 생산된 차종에만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할 때 큰 관세 장벽을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핵심인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 전략이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생산을 서둘러서 진행되지 않으면 아예 매출 자체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가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투자에 관련한 변수로도 떠오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제 한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7월 23일 날 개막이 되는데 미 국무부가 일본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는데 또 다음 날 바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은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백신 2차 접종까지 관련 비율이 1.2%뿐이 안 됩니다. 네. 세계 108위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행 금지 권고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을 여행을 할 때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그리고 의사에게 여행 상담을 받으라는 그 권고인데요. 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불참 의사가 아니고요. 다만 인도처럼 계속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든지 또 신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마저 붕괴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아사히 신문이 지난 15일, 16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본인의 83%가 올림픽을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전 세계 여론까지 이 부분에 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또 지난해 한 차례 연기가 되기도 했죠. 일본은 올림픽 개최 계속 강행하겠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 비용이죠. 지출한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콩쿠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뭐 대회 관련 비용만 1조 6,440억 원을 지출했고요. 도요도도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이 개최된 그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그 대회고요. 네. 더욱이 7월 4일이면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있고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림픽 중단에 따른 책임을 아무래도 자민당이 진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단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그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리적으로 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취소는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면 티켓 수익 9천억 원을 비롯해서 8조 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노무라 연구소에 따르면 개최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민간까지 합치면 모두 18조 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개최를 하더라도 재정 적자의 늪에서 상당 기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런 한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림픽을 취소하게 되면 배상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얼마라고 배상과 관련된 못을 박은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IOC 같은 경우에는 TV 중계료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재연기가 된다면은 올림픽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도시들이 없는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이 실패로 끝난다면 미래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해지고요. 네네. 더욱이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대회가 끝난 뒤에 분양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1만 명 이상이 묶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쪽에서는 IOC를 아예 해산시키고 클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는 재연기나 취소는 절대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IOC 입장인 건데요. 지금 지난 8일에는 7,000명대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감염 확대가 이렇게 제동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접종이 아주 느려 터졌다는 거죠. 네.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그 1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7월에 일본은 엄청난 무더위가 연례적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들을 격리해서 수용할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림픽을 치른다면은 의료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그 판단입니다. 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숫자만 하더라도 33개 종목에 15,000명이 되고요. 보도기자만 3만 명, 해외 방문자만 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들에게 그 코로나 접종을 해줘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접종이 절반밖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일본 내 신규 감염자는 현재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지만 올림픽이 개최될 전후에서는 20%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인도형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는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을 계속 높이고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백신 수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만큼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합 13년을 맞이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상주대학교와 통합하면서 경북대 상주 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했죠. 그 약속들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활성화, 상주시를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문제죠. 상주시의회 강경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경묘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이달 초 5일이죠.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셨어요. 통합 네.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경북대 상주 캠퍼스의 활성화는 우리 시와 경북대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상주시는 인구 감소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과속화되고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이며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어 상주시는 상주 캠퍼스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경북대학교 역시 상주 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주시와 경북대 모두 다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데요. 네. 경북대학교 상주대가 이렇게 통합한 게 벌써 13년째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13년 전에 경북대는 상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주 캠퍼스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안타깝게도 2008년 통합 당시 입학 정원이 1152명에서 778명으로 32.5%나 감소하였고 네. 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직원 수마저 급감하여 상주 캠퍼스는 점점 쇠퇴되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두 캠퍼스 간에 심각한 불균형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2.5%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였는 거죠. 네네. 지금 상주 캠퍼스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이게 대학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상주 인구 감소,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주변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커져가고 다수 상인들은 상점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주 캠퍼스 학생들이 편리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택시비 할인 운행 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데 13년 전에 경북대가 상주대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때 했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통합 당시 경북대는 8개 약속 사항을 제시하였죠. 네. 첫 번째로 경북대 부속 농업교육센터 이전, 경북대 노인병원 분원 설치, 학생 교직원 수 유지, 과학공원 조성, 대동물병원 실습동 리모델링, 네. 연수원 및 레저 스포츠센터 설치, 유사 중복학과 명칭 변경으로 존치, 통합 지원금 상주 캠퍼스 우선 투자, 이렇게 8개 사항을 약속하였으나 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8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 그럼 이행된 거는 어떤 게 있죠? 8개 항목 다 이행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단 하나도 완전히 이행된 게 없다고요? 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불이행이 됐다는 건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경북대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홍원하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네. 협조적으로 협의는 하려고 하고 있으나 명확한 확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의과 대학을 비롯해서 축산 바이오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상주 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한 2011년도 약속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네. 협의만 있고 실행이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여러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없지만 어쨌든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활성화 시급한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상주 캠퍼스 활성화 상주시와 경북대 상생발전 방안 제시하신 거고요. 또 부총장제 부활도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는 뭔가요? 부총장제의 부활로 상주 캠퍼스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거점 대학으로 상주시의 현 실정에 맞는 주도적,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총장제가 부활이 된다면 지금하고요. 달라지는 거. 부총장제 부활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산의 편성이나 인사권 등이 부여되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주 캠퍼스를 딱 맡아서 하는 부총장이 생긴다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농학 관련 단과대 설립, 또 상주 캠퍼스 인기학과 신설도 제안을 하셨어요?
예. 상주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죠. 지역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인 경북대와 함께 협력한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농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기 학과의 신설은 더더욱 필요한 사안이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대학의 존립이 달려있어 인기 학과의 신설은 대학의 존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네. 상주 캠퍼스의 인기학과 신설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수의과 대학 비롯해서 축산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소, 상주 캠퍼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설학과가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에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큰 해결을 하는 문제점이고요. 지금 경북대 전체 관계자들도 여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경북대 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된 상태인가요? 아주 깊게까지는 말씀이 없었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자료도 만들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결과물도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아마 상주 시민분들과 인근 상권 분들도 분명 바라시는 걸 텐데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 또 안동 MBC에서 또 오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상주 캠퍼스와 상주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상주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홍원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상주시와 경북대학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원하 총장님, 상주시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이 정치권에 이준석 돌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흥행 성공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바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너나 할 거 없이 이준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뜨거운데요.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로 일단 언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급을 거론이 많이 되는 경우에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이준석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말 그대로 정치돌 바람입니다. 이준석 신도롬 현상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일주일간 빅데이터 언급량을 분석해 봤더니 나경원 전 의원보다 언급량이 무려 6배 더 많았습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유력 대선 후보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RN서치가 데일리 안에 의뢰를 받아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준석 30.2%, 나경원 전 의원이 2위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15.6%니까 2위인 나경원 전 의원보다 2배가량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은 5.4%로 네.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과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잘 나왔을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4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가장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생방이다 보니까 전화 연결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도 생겼네요. 지금 정치권의 이준석 돌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치돌 그야말로 이준석 신드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소장님? 네. 네네.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요? 네네. 해주셨죠? 네. 네,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40%의 지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이렇게 이준석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MZ세대의 반란입니다. 2030 세대인데,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세대지만 주도권을 잡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정치 과정을 보면서 2030 세대가 우리가 아예 정치 주도권을 잡자 이런 그동안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MZ세대, 2030 세대의 반란 분위기로 또 인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진 세력의 반발입니다. 당 내에서 더 이상 중진, 또 영남, 또 꼰대, 라떼 지도부에 끌려다닐 수 없다. 이런 신진 세력의 반발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은 주로 이제 20, 30대의 의견을 반영만 하겠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견으로만 그치지 않고 혁신 요구를 반영시키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되게 되면 혁신 정책을 법안으로 요구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준석 바람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러운데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1차 컷오프는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제 6월 11일 본선에 당원 비율 7대 또 민심 비율 3으로 이제 치러지는 본선인데 과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의 당원표를 많이 받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 본선에서는 이제 중진을 제외한 이준석 중심의 단일화가 과연 될 수 있을지 또 당대표로서 조금 더 요구된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조금 더 물론 혁신적이고 젊은 세대의 의견을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장점인데 조금 안정적일 수 있겠냐. 왜? 자기 대권과 이 지방선거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지지를 거의 압도적으로 또 확보를 하고 당원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상승하는 경우 여기다 이제 나경원과 주호영 전 의원 또 주호영 의원의 당원표가 또 분산되는 경우 나눠지는 경우에는 어렵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노려볼 만도 해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차기 대선 후보를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또 영입하는 과정, 또 국민의 당과 합당하는 과정 이런 타격들이 그만큼 또 지지율과 특히 이제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당대표 탄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부럽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유유서 발언까지 나오고 있죠. 네. 오프닝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부터 당장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가족 또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인데 물론 백신 접종자에 해당이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다. 네.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외에 다중시설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접종한 사람의 인원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백신을 접종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은 철저히 되겠죠. 아주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좋은 또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생활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없는 활동은 상상이 안 가는데 7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들이 주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인센티브만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까지 포함을 한 조사 결과인데요. KSY가 TBS 의뢰를 받아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집합 금지에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또 금전적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포함이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한다, 좋은 인센티브다. 50%에 육박하는 49.4%의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는데 반대 의견도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비율도 꽤 있는 편인데 그런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자칫 이게 이 정부의 좀 환심사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도 있거든요. 네. 이런 또 접종자의 이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또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반대 의견도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또 도쿄올림픽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도 지금 부정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내 여론도 좋지 않죠. 강리 아나운서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 좋을까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좀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바로 그 불안감이. 좀 바로 선뜻 안동의 정신의 상징적인 존재인 서해 유승용 선생님이 영의정이 떠올랐는데 이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일본에 여행 가지 마라, 여행 금지 4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는데 일본 내의 여론마저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도쿄 도민들도 10명 중 6명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여론이 나올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썩 반가워하지 않는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여론은요?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2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한데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무려 우리 국민들은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2%가 취소해야 된다. 응답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네. 네. 워낙에 불안합니다. 이 선수들의 땀과 그동안 노력은 참 아쉬운데 정작 올림픽에 참가를 했다가 확진이라도 되는 경우 물론 이제 백신은 접종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노 올림픽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고요. 중간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